13번 김영랑의 독을 차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시는 순수 서정의 세계를 노래하던 김영랑의 주된 시적 경향과는 크게 다른 작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김영랑 시인은 언어를 잘 다듬고 갈고 닦아서 섬세하고 영롱한 서정을 노래하기로 유명한 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섬세한 표현 기법을 쓰는 시인인데 조금 이제 다른 경향을 보이는 시가 바로 이 독을 차고라는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독을 찬다라고 하는 것은 일제에 대한 화자의 적극적인 저항 의지를 표상하고 있다. 동시에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순결한 내면 의지를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영랑의 독을 차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독을 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강하고 굳은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4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1연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 가슴에 독을 찬지 오래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가 제시되고 있다. 시적 화자. 내 가슴에 독을 찬지 오래로다. 여기서 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의미의 어떤 단어가 되겠죠. 자, 이건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일제강점기 암담한 현실에 대한 대결 의지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 독이라는 단어의 어떤 상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가슴에 독을 찬지 오래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이렇게 말했죠. 자, 독을 찬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무도 해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벗은, 벗. 자, 앞에서는 나라는 화자가 등장했고, 그 다음 세 번째 행에서는 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벗은 일단 세모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벗은 현실에 순응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자, 벗이 뭐라고 했냐면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이렇게 말했죠. 화자가 차고 있는 그 독을 흩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지금 자, 나와 화자가 서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1년에서는 벗이 나에게 충고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벗에게 대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년. 자, 독을 차고 살아가는 나의 태도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년. 자,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나 마주 가버리면 이렇게 말했죠. 자, 지금 이어는 자, 누가 말하고 있냐면 내가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 벗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벗이 뭐라고 하냐면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랑 나랑 다 언젠가 죽는다면 억만 세대가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말하겠죠.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질아져 닳아 없어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땅덩이는 닳아 없어져서 모래알이 될 것이다. 허무한 뒤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무한 뒤라고 나타나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벗이 충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벗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벗은 허무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을 차고 있는 화자에게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독을 흩어버려라. 어차피 세월 지나가면 이 땅덩이는 모래알이 될 것인데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연에서는 허무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벗이 나에게 충고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년을 같이 볼 건데 3년은 그러면 자, 이제 또다시 자,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벗은 서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말하고 있는 3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우리가 영탄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원망하면서 지낸 세월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허무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무한 뒤. 자, 이거는 굉장히 허무함을 느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정서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나. 자, 허나 이 말은 전환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 하면은 허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허나 하지만 이런 뜻이 되겠죠. 앞뒤로 덤비는 이리승냥이라고 있습니다. 이리승냥이 굉장히 사나운 짐승을 뜻하는 것이죠. 화자가 독을 차고 맞서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이리승냥인데 여기 이건 일제강점기 시대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리승냥이는 일제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승냥이는 우리가 세모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바야흐로. 바야흐로라고 하는 부사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앞뒤로 덤비는 이리승냥이가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림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삶의 의지를 지닌 마음을 뜻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핥기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자의 신세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화자의 신세가 굉장히 처참한 현실이다. 자,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삶이 자,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핥기우는 그런 신세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처참한 현실이다. 화자가 느끼고 있는 어떤 일제강점하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년에서는 독을 차고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처참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연을 보면서 사연에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화자의 태도가 사연에서 제시되어 있죠.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벗은 독을 흩어버리라고 했지만 나의 소신은 독을 차고 선선히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금날. 자, 마금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는 죽는 날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마금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외로운 혼. 자, 외로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살고자 하는 정신,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 정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사연에서는 독을 차고 살아가려는 나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는 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영랑의 독을 차고라는 이 시에서는 이 독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의미가 중요하겠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독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저항 의지를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독은
아무도 해한 일이 없는 것이다. 이는 내면적인 순수함을 뜻한다. 독을 차는 행위는 화자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이 상징하는 바 우리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 의지적이고 저항적이고 상징적이다. 주제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대결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시의 특징과 표현 보겠습니다. 자, 독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두 가지 삶의 자세를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자, 벗은 현실 순응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는 현실 저항적이다. 그래서 대조를 보이고 있고, 벗과 내가 서로 대화하고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시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화자는 독을 차고 살아가려는 나가 되겠습니다. 시적 상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암울한 현실에 독을 차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살고자 함이라고 우리가 시적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서 태도는 저항적이고 의지적이다. 문제 2번. 이 시에서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대상을 이 어절로 쓰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이 어절로 찾는다면 자,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외로운 혼이라고 적어주면 자, 음절이 1개, 2개. 자, 띄어쓰기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띄어쓰기 1번은 이 어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절. 자, 띄어쓰기 단위로 한 번 띄었으면 우리가 이 어절이 된다. 3번. 이 시에서 독의 상징적 의미를 열자 내외로 쓰시오 라고 하면 자,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85번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시는 실제하는 자연에 꽂힌 동시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모란을 소재로 해서 한시적,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한시적인 아름다움의 소멸을 바라보는 화자의 비애감과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노래하는 시다. 자,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독을 차고라고 하는 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시였는데 원래 김영랑 시인은 시어를 갈고 닦아서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시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독을 차고가 약간 김영랑 시인의 다른 경향의 시인 것이고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어떤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년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이게 1행이 제목과 동일한 부분이죠. 자, 모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란은 검색해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꽃도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란, 여기서 모란은 화자의 소망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는 봄 또는 보람으로 대치되기도 한다. 나는 아직, 자, 시적 화자가 제시되고 있죠.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의 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봄을 기다린다는 것은 모란이 피기를 또 기다린다는 것이 되겠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여기서 뚝뚝이라고 하는 의태어를 사용해서 자, 음성 상징어 나타내는 것이죠. 의태어,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자, 여기서 화자의 깊은 절망감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 2행에서는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을 여인 서름. 자, 이 봄을 여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슬픔, 서름에 잠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자, 봄의 막바지쯤. 이제 봄이 다 끝나가는 것이죠. 봄의 상실.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자, 봄이 끝나가면서 모란이 떨어져 버렸다. 그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자, 모란이라고 하는 것이 봄이 끝나가면서 모란도 자취가 없어져 버렸다.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람 이게 모란이 없어졌다, 보람이 무너졌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자, 화자에게 모란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그 자체이다. 자, 모란이 지고 나면 나의 한 해는 다 가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모란에 대해서 화자는 굉장히 절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 모란이 지고 말면 나의 한 해가 모두 다 가고 마는 것이다. 360날, 1년 동안을 모두 말하는 것이죠. 360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러운 정감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모란이 지고 나면 그렇게 자기는 무엇을 하느냐? 한양, 늘, 한결같이 부사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모란이 지고 나면 나의 한 해는 모두 다 가고 말아버리는 것이며 360날을 섭섭해서 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모란을 잃은 서름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란을 잃은 서름. 자, 우리 마지막 부분.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렇게 말했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이 부분은 우리 첫 번째 행과 반복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우리 마지막 부분과 우리 1행, 2행과 11행과 12행이 비슷하게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우리가 수미상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수미상관. 자, 수미상관법. 자,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는 자, 머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미는 꼬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시의 제일 앞부분과 시의 마지막 끝부분을 똑같이 동일하게 또는 비슷하게 배치해서 나타내는 구조적인 방법을 우리가 수미상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수미상관을 사용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통일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말했죠. 자, 나는 아직, 자, 여전히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화자의 숙명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찬란한 슬픔의 보물. 자, 이건 굉장히 유명한 19절이 되겠죠.
찬란한 슬픔의 보물. 자, 김영랑 시에서 자, 이 부분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라고 하면서 자, 역설법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역설법. 자, 역설법에서 자, 모순형용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슬픔 나와 있습니다. 슬픔. 자, 슬픔. 자, 슬픔인데 여기서는 찬란한이 꾸미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둡고 우울한 부정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찬란한이라고 하는 밝고 빛나는 그런 꾸며주는 말로 이렇게 찬란한 슬픔이라고 꾸며주는 걸 우리가 모순형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표현법으로는 역설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관념적인 것을 시각화해서 나타내고 있다. 자, 우리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표현은 모순되나 그 안으로는 진리를 담고 있는 걸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 시에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 모란이 지금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슬프지만 또다시 봄이 오면 찬란한 모란이 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역설법을 사용해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표현을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유명한 역설법의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자, 이 시에서 모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모란의 상징성. 자, 이 모란은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의 대상이다. 자, 그리고 나의 봄, 나의 보람과 의미가 상통합니다. 이 시의 화자는 모란이 져버리면 하염없이 섭섭해 운다고 말하면서 다시 필 때까지 숙명적으로 기다릴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모란을 아주 절대적인 어떤 아름다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그림을 보면 화자는 모란이 떨어져서 굉장히 서럽고 슬프고 소망이 좌절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란이 다시 필 때 다시 환희, 소망이 실현될 것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기다리겠다라는 자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유시, 서정시, 유미적. 자, 유미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에서 아름다움, 미적인 감각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성격을 유미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모란을 소재로 해서 어떤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낭만적이고 탐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모란에 대한 기다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의 특징과 표현을 보면 자, 수미상관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자, 반복되고 있는 부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한다. 그리고 역설적 표현, 모순 형용을 사용했다. 자, 화자는 모란을 기다리는 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시적 상황은 자, 시적 상황. 자, 모란이 다시 피기를 기다림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정서 태도는 상실감, 기다림. 문제 2번. 모란의 상징적 이미지를 나타낸 시어 두 가지를 찾는다면 본문에서 모란을 나타내는 것이 자, 봄 그리고 보람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3번 찬란한 슬픔의 보물과 같은 표현 및 발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역설법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역설법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자, 우리가 역설법을 찾으면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역설법. 자, 외로운
황홀한. 이 두 가지가 심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설법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여기서는 느낌표를 사용해서 뭔가를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영탄법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3번. 4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 라고 읽었을 때 우리가 역설법임을 알 수가 있겠죠. 5번.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이 표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역설법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